잘 오셨습니다. 애터미는 성공할 수 있는 객관적 조건은 갖추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조건인지는 차차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걸 성공할 수 있는 객관적 조건을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리고 수학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구호만 외치다가 한 달 후에 없어져요. 그래서 그게 지금 제일 문제예요. 가장 중요한 게 기초거든요. 기초. 소비자망이 구축될 때까지는요, 그 원리를 모르면은 몇 개월 못 견뎌요. 나가버려요. 안 되네. 5,000원, 커녕 500도 안 되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히딩크 감독 잘 아시죠? 만년 월드컵 예선에서 떨어지는 나라가 어떻게 월드컵 4강까지 갔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수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리더십이 바뀐 거예요. 리더십. 히딩크 감독이 한 게 뭐예요? 뭘 했어요? 히딩크 리더십 혹시 책을 읽어보신 분, 안 읽어보셨어도 히딩크 감독 보면 알아. 축구 테크닉 안 가르쳤어요. 기초만 가르쳤어요. 기초. 그리고 선수로서의 태도, 요것만 가르쳤어. 요것만. 저녁에 술 먹지 마라. 먹은 놈은 잘라버려 그냥. 응? 계속 기초 훈련, 체력 훈련했죠. 프랑스하고 해가지고 5대0으로 깨져버려가지고 전국이 난리였죠. 빨리 감독 자르라고. 그런데 어때요? 히딩크 감독 눈 하나 깜짝 안 했어. 저 봐야 안다 이거야. 저 봐야. 그리고 프랑스같이 세계 최강의 선수들하고 해보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상강이 갚아냈잖아요. 갚아냈어. 그러듯이 기초를 알아야 돼.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것도 기초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주에 싱가포르를 다녀왔는데요. 석세스. 몇 년을 싱가포르 갈 때마다 이 나라가 이래서 잘 사는구나. 이 나라는 기초가 되어 있네 라는 걸 느낍니다. 그러면 싱가포르이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잘 살게 됐는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PPT죠. 문화는 어머니이고 제도는 자식이다. 파트너에게 맨날 테크닉 가르쳐봐야 그 조직의 문화가 선진적이 아니면 절대로 성공 못해요. 어떤 나라나 그렇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후진국 경제발전론에 대해서 세계적인 석학들이 모여서 2주간 난상 토론을 했어요. 결론은 뭐냐? Culture matters. 문화가 중요하다. 그게 결론이에요. 그 나라의 문화가 선진적이 아니면 그 나라는 절대로 경제 발전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에요. 시중에 그 책이 나와 있어요. 문화가 중요하다. 그렇게 딱 제목이 돼 있어. Culture matters. 우리나라 학자는 하나도 초대 안 받았는데 헌팅턴 교수가 거기 서문을 썼어요. 근데 그 책의 맨 대가리에 나오는 글자는 한국이. 우리 학자 안 갔는데 한국과 가나는, 아프리카 가나 있죠? 가나다라 말고 가나라는 나라 있어요. 가나는 내가 1960년대 초 데이터를 봤을 때는 똑같았다. 그렇게 돼 있어. 그러나 1990년대 중반 한국은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는데 가나는 그대로 가만히 있다. 나왔어요? 가만히 있다. 그럼 도대체 이 차이를 뭘로 설명할 것인가? 모든 조건은 가나가 더 좋아요. 이 차이를 뭘로 설명할 것인가? 헌팅턴 교수의 결론은 이 차이를 문화라고 밖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 그렇게 나와. 그러면 애텀이라는 요 보상 시스템 그리고 마케팅 시스템 이게 똑같은데 어떤 나이는 빨리 성장하고 어떤 나이는 성장하지 않을까? 그것은 그 라인의 문화라고 밖에는 다른 설명이 불가능해요. 자, 그런 거예요. 이 양반은 데니얼 패트릭 모이니언이라는 분인데
케네디 행정부의 고급 관료로 발탁돼서 공화당, 민주당 할 것 없이 5대 대통령에 걸쳐서 미국 고위 관리직을 경험했던 대표적인 지성인입니다. 거기다가 뉴욕주를 대표한 상원 의원을 연 4선한 그런 아주 인텔리입니다. 그분이 한 말이에요. 자, 봅시다. 가장 핵심적인 보수 진리는 이것이다. 사회의 성공을 결정짓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문화이다. 그런데 그 말이 밑에가 더 중요해. 가장 핵심적인 진보의 진리는 이것이다. 정치는 문화를 바꿀 수 있으며 그리하여 정치를 정치 자신으로부터 구제할 수 있다. 문화가 형편없는 국가에서는 정치가 부패하거든요. 그런데 위대한 지도자가 나와서 정치, 문화를 바꾸면은 정치가 그 부패한 정치로부터 탈피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정치가 나는 정치가가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리더는 전부 정치를 하는 사람이에요. 정치는 한마디로 가치의 배분입니다. 이 가치, 이 시간, 이걸 어떻게 배분할 것이 하는 문제가 정치인데, 혹시 나는 리더는 싫고 쫄병만 할래? 그런 사람, 그런 분 계시나요? 자신이 없는 모양인데 나는 쫄병이 좋아. 시키는 대로 할래. 그런데 애터미 회원분들은 쫄병이 되고 싶어도 안 돼요. 자기부터 1번 시작이에요. 왜?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자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전부 리더가 돼요. 그러면 내 밑에 파트너들 정치는 누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되는 건 내가. 그래서 그분이 리더가 정치를 잘하면 선진적인 라인이 되고, 정치를 못하면 어때요? 맨산만해. 자, 그럼 싱가포르이 어떤 나라인가 봅시다. 1965년에 싱가포르는 국가가 아니었어요. 말레이시아 연방의 한 주입니다. 말레이시아는 연방공화국이거든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말레이시아 연방에서 독립당함. 독립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독립투쟁을 해서 독립한 것이 아니라 쫓겨났어요. 조그만 섬인데. 왜? 종교, 인종 갈등, 부패, 아주 그 심한 부패. 우체부한테 돈을 안 주면 편지가 안 가. 병원에 가가지고 피를 펄펄 흘리는데 의사한테 돈을 안 주면 치료를 안 해줘. 이렇게 부패했어 이게. 그래서 하도 골치 아프니까 말레이시아가 연방에서 축출해버렸어. 자, 그런데 독립했을 때 땅이 얼마예요? 581km. 우리 서울의 면적이 얼마예요? 통 모르겠죠? 서울의 면적이 605예요. 605 평방킬로미터. 그러니까 독립했을 때는 서울보다 작아요, 커요? 작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커졌어요. 계속 땅을 메꿔 가, 바다니까. 국제법상 간척 사업은 인근 국가의 영토에 속합니다. 불법이 아니에요. 지금 앞으로 2030년까지 100km를 100평방킬로미터 더 넓힐 계획이야. 지금도 계속하고 있어. 자, 근데 인구는 지금 560만입니다. 인구 밀도가 얼마? 평방킬로미터 7,800m. 2030년까지 700만으로 늘릴 계획이에요. 언어도 이렇게 많아. 말레이어, 영어, 중국어 다 밀어. 그 다음에 민족 구성은 또 이렇게 많아. 종교도 이렇게 많아. 그러니까 인종폭동, 종교폭동 이게 일어나니까 말레이시아가 쫓아내버렸어요. 자, 다음 절대적인 자원 빈국이에요. 이게요 동서 43km밖에 안 돼. 이게 섬이 이렇게 생겼는데 43km. 우리 자동차로 가버리면 30분이면 가버리죠. 그거밖에 안 돼. 이쪽은 23km밖에 안 돼. 23km. 이거 30분이면 가버려. 그게 나라 끝 그 말이야. 나라 끝. 이렇게 생겼어. 그런데 물이 없어. 물이. 이러면 나라가 물이 없어. 모래땅이고 해발 15m밖에 안 돼가지고 물을 저장해 놓을 무슨 땅이 없고 파봤자 소금물밖에 안 나와. 물은요 가장 중요한 안보 자산입니다. 물이 없으면요 하루 만에 항복해요. 물을 끊어버리면. 그런데 독립해가지고 물이 없으니까 물을 100%를 말레이시아에서 파이프라인으로 갖다 먹었어요. 그래서 물 자급 계획을 세웁니다. 우선 빗물을 받아서
저수지에 저장을 해서 20%의 물을 해결하고, 그 다음에 오폐수를 처리하고 해수 담수화로 40%를 충당을 해요. 그리고 말레이시아에서 현재 40%를 파이프라인으로 공급받고 있는데, 2061년에 말레이시아하고 100년간 계약을 했는데 그 2061년이 끝나. 그런데 말레이시아에서 재계약을 안 해줘. 그럼 어떡하겠어요? 100%를 자급해야 돼. 100%를. 그래서 해수 담수화 기술 그리고 오폐수 처리 기술이 세계 최고예요. 자, 간척 사업에 필요한 모래 이것도 없어. 에너지도 없어. 에너지 100% 없어요. 대부분의 식량과 공산품을 수입해야 돼. 그런데 이런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 GDP는 노미널이 있고 이건 시장 환율로 계산한 거고, PPP는 구매력 평가지수, Purchasing Power Parity라고 하는 그 실제로 그 나라 돈이 얼마나 그 나라 시장에서 물건을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물가가 싸면은 물건 많이 살 수 있죠. 자, 미국이 얼마예요? 19조. 중국이 11조. 일본이 한 5조. 4등이 독일 한 4조. 그렇죠? 프랑스, 영국, 인도, 브라질. 그 다음에 하나 더. 대한민국 여기 있네. 1조 5천억.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보통 나라가 아니에요. 그렇죠? 보통 나라가 아니에요. 1조 5천억. 몇 등이에요? 11등. 싱가포르는 이게 인구 500만 밖에 안 되는데 이런 나라예요. 그런데 PPP로 따지면 다시 1등을 누가 해요? 중국 23조. 큰 소리 칠만 하죠? 네. 미국 19조. 일본 이렇게 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2조인데 14등으로 떨어져. 자, 다음. 이게 문제예요. 1인당 소득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거예요. 이 모래도 없는 나라가 1등이 어디예요? 국민소득 10만 불. 스위스 8만 불, 노르웨이 7만 불, 싱가포르이 5만 3천 불. 그런데 실제로 PPP를 따지면 어떻게 돼요? 싱가포르이 세계 3등이에요. 1인당 소득 9만 불. 어떻게 흙도 없는 나라가, 물도 없고 자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럼 어떻게 국민소득이 9만 불이 되느냐 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은 불평하면 안 되겠죠. 저 많은 흙, 저 많은 바우덩어리, 이 넓은 싱가포르이 지금 700이죠. 700평방킬로미터인데 제주도 크기가 무려 1800평방킬로미터예요. 그러니까 싱가포르 2개를 때려 넣어도 반이 더 들어가. 그만큼 큰 지역이에요. 제주도가 있다는 건 행운입니다. 행운이에요. 그렇게 커요, 제주도가. 자, 세계 3등이에요. 3등 소득이 9만 달러예요. 9만 달러.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3만 9천 불, 약 4만 불 정도로 세계 32 정도 합니다. 자, 수출입을 봅시다. 제일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2조 달러. 미국이 1조 4천억.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수출 5등이에요. 참 열심히 팔아 제끼죠. 애터미도 무려 5천만 불 수출 탑을 받았잖아. 사정없이 수출해야지. 왜? 자원이 없어. 우리 에너지가 없잖아요. 수출을 아니면 뭐 먹고 살아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홍콩, 네덜란드, 이탈리아는 좀 크지만 이런 나라들의 수출이 이렇게 많아요. 싱가포르가 13등이에요. 나라가 제주도에 3분의 1도 못 되는데 거기서 이 정도의 수출을 해야 될게요. 이제 이게 문제예요. 이게 가장 중요해. 그 나라가 얼마나 부패했느냐는 게, 얼마나 청렴한가. 이게 이제 소득의 높고 낮음을 결정합니다. 국가가 경제적으로 경제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암적 존재가 부패요. 부패.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청렴도가 대단히 높아요. 싱가포르이 9만 불의 소득을 달성하고 있는 것은 세계 1, 2등을 다투는 청렴도 때문이에요. 자, 봅시다. 100점 만점입니다. 뉴질랜드가 제일 깨끗해요.
수 싱가포르 84 6등, 세계 6등이에요. 국제 투명성 기구에서 매년 발표합니다. 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1, 2등을 다쳤는데 조금 떨어졌어요. 그러나 80점 이상이면 굉장히 깨끗한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이 가장 깨끗하고 일본, 타이완 어때요? 깨끗하죠? 쑥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 51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좀 깨끗한가요? 가끔 뉴스나 신문에서 뭐 2만 불 소득에서 3만 불 가는데 10년이 넘도록 걸린다 그 말하죠. 통 안 들어봤어요? 일본이나 타이완이나 독일이나 미국이나 영국이나 굉장히 빨리 갔거든요. 2만 불이 올라오면 3만 불로 거의 빨리 가요. 우리는 10년이 넘도록 빌빌거리고 있어요. 왜? 다른 모든 조건은 좋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지식 수준, 그거 다 좋아요. 좋은데 부패 때문에 그래요. 부패. 이걸 선진화 안 하면, 부패를 안 없으면요 절대로 선진화 못해요. 왜 그러겠어요? 상호 불신을 해요. 부패가 있으면 불신 비용이라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장래를 예측할 수가 없어. 예측 불가능하니까 사업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후진국은 하나같이 부패한 거예요. 부패하게 되면은 이게 그냥 지금 답답한 거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말이야. 문화를 고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이제 키예요. 싱가포르의 기적은 어떻게 가능했는가? 바로 리더십의 중요함이에요. 초대 수장이 주지사였던 그때 리콴유, 이광요라고 하는, 그때 주지사를 할 때 30대였어요. 그런데 캠브리지 대학을, 법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아주 천재입니다. 그러면서도 도덕성이 굉장히 뛰어났던 그런 분이에요. 비전을 제시하고 바로 솔선수범을 했어요. 자기가 직접.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부패 추방이었어요. 부패를 추방하지 않고는 절대로 싱가포르는 먹고 살 수 없다. 부패한 놈은 용서를 하자. 그 대신 부패하지 않도록 만들었어요. 먼저 공무원의 봉급을 일반 기업의 임원 수준으로 올려버렸어요. 뇌물을 받지 않아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놓고 뇌물을 받은 놈은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잘라버리거나 감옥에 처박아버리거나. 싱가포르를 벌금 천국이라고 그러죠. 싱가포르 가실 때 비행기 타고 가면은 마이크가 계속 나옵니다. 껌을 가지신 분은 세관에 신고하세요. 신고하지 않고 씹다가 걸리면 벌금 $1,000, 벌금 100만 원이야. 거리에 침 뱉은 놈 벌금 $1,000. 공공 기물을 파손한 놈, 낙서한 놈 벌금 $1,000. 기차에서 뭘 먹는 놈 벌금 $1,000. 아무튼 조금만 잘못해도 벌금을 바가지로 매겨버려. 왜 그러는가? 그 나라는 관광으로 먹고 살아야 돼. 관광으로. 국가가 깨끗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어. 자, 그래서 이광조 수장이 같이 싱가포르를 건설하던 6인방이라고 있어요. 그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국토부 장관이. 국토가 조그마하니까 이걸 어떻게 계획적으로 개발할 것인가. 그런데 이 국토부 장관, 아주 국민으로부터 굉장한 존경을 받고 있는 국토부 장관이 커미션을 받았다는 혐의가 발견됐어. 이광조 수장이 자서전에 보면 이때 가장 괴로웠다고 나와 있습니다. 국민들은 뭐 그 정도 커미션 가지고 저렇게 훌륭한 분을 그냥 용서해 주라고 그랬는데, 이광조 수장은 그러면 국가의 기강이 서지 않는다고 보고 처단을 해버립니다. 결국 그 장관은 감옥에서 자살해버렸어요. 그렇게 만들어버려. 그리고 자기 친인척 중에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벌었다는 혐의가 언론에 제기되자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를 했어요. 나중에 그것이 불법이 아니라는 게 밝혀졌지만은 부동산 투기로 이익을 본 것만큼 국고 반납, 일체
부동산 투기로 돈 버는 놈은 가만두질 않아.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없다. 팔 때는 반드시 국가에 팔아라. 국가에. 그러니까 집이 투자나 재산의 개념이 아니고 뭐의? 주거의 개념이에요. 거기 살아라. 싱가포르 국토부의 개념, 슬로건, 국민들이 살고 일하고 놀 수 있는 멋진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다. 그거예요. 살고 일하고 놀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멋진 국가를 이렇게 깨끗하니까 이렇게 성장해 버린 거예요. 자, 그럼 뭐 먹고 사느냐? 사람이 뭐예요? 중개 무역입니다. 그래서 수출이 그렇게 많아요. 우리가 과거 냉전 시대에는 우리는 북한에 수출 못하죠. 중국에 수출 못하고 소련에 수출 못해요. 그럼 우리한테 사가지고 거기다가 다 파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에 커미션이 생기겠죠. 국제 감각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렇죠? 언어를 구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관광업. 그래서 나라가 그렇게 깨끗해, 그렇게 정직하고, 그렇게 친절하고. 그 다음에 금융이 엄청나게 발전되어 있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관유라고 하는 리더, 이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리더가 되실 분들의 리더, 쫄병이 아니란 말이에요. 쫄병이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라인의 성공 여부가 결정됩니다. 누구 탓할 것 없어요. 뭐 스폰서 탓, 파트너 탓 할 거 없어. 내 탓만 하면 돼, 내 탓. 자, 다음. 이 유언을 여러 번 했다고 우리 TV에서도 나왔어요. 이 양반이 사는 집이 100년 된 집이어서, 옛날 100년 전에 상인들이 살던 집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허름하죠.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자기가 죽고 나면 이걸 성역화해서 박물관으로 만들 것 같아. 그러니까 유언을 했어. 자기 집이 있고 거기에 성역화하다 보면 그 지역이 체계적인 도시 개발이 안 돼요.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이 손해를 봐. 그렇죠? 그래서 계속 유언을 했어요. 내가 죽으면 이 집을 헐라. 그리고 도시계획대로 계획해라. 근데 아무래도 이 새끼들이 말을 안 들을 것 같아. 틀림없이 성역화 시켜서 박물관으로 만들 것 같거든. 그래서 아예 문서로 써가지고 사인을 해놨어. 내가 죽으면 이 집 헐라. 근데 과연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논란이 붙었어. 두 패로 갈라져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이걸 성역화하자. 국부인데. 한패는 아니다. 유언을 이렇게 했지 않느냐. 근데 말만 했으면 성역화하자는 팀이 이겼을 텐데 문서로 하려고 사인을 해놨어. 반드시 하려고. 그래서 이번에 물어봤어요. 그거 어떻게 하고 있냐 그랬더니 타협을 해서 1년간 참배를 하기로 하고 지금 뜯고 도시개발이 진행 중이라 이거야. 자, 이런 지도자가 있었어요. 이런 지도자. 재산 한 푼도 없어요. 이분은 그렇게 했다고요. 그렇게. 자, 봅시다. 국가든 기업이든 크고 작은 조직의 흥망성쇠는 누가 좌우한다? 리더가 좌우합니다. 리더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해요. 자, 이런 지도자가 여러분들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지도자가 그렇게 신뢰를 받았던 것은 자기 욕심을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말만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직접 그렇게 했어요. 직접. 그래서 앞에 데니얼 패트릭 모이니안이 한 말은, 저 말의 이론적 근거를 싱가포르의 이광요 수상의 예를 들었어요. 싱가포르를 보라. 정치는 문화를 바꿀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정치는 정치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그 썩어빠진 정치를 버릴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문화학자들, 경제학자들이 어디를 가만히 보고 있냐면은 싱가포르를 보고 있어요. 이광요 수상이 없는데도 싱가포르는 선진국일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다음. 야, 이거 기가 막힌 거야. 태영이 있어.
엉덩이를 까서 엉덩이를 때려친단 말이야. 이거 저버리라고 안 아파요? 아프게 돼 있어요.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게 아무거나 한 게 아니고 그 공공범죄 그리고 파렴치한 범죄, 하지 말한 짓을 계속하는 놈. 이건 태형은 그러니까 이 볼기를 치는 건데 이 형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징역 몇 년에 벌금 얼마에 태형 몇 대 이런 식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예가 마이클 페이 1994년에 미국이죠. 이게 싱가포르 가서 하지 말한 짓을 계속했어. 그러다가 벌금 $2,200 우리로 한 250만 원 되죠. 태형 6대. 미국에서 난리가 났죠. 클린턴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미국 전 신문이 야만적인 형벌이라고 난리를 쳤어요. 체면을 조금 세워주기 위해서 태형 6대를 4대로 감해줬어. 많이 봐준 거죠. 그런데 4대든 6대든 같답니다. 같아요. 어떻게 치냐면은 태형 선고를 받으면 치기 전에 졸도를 해버린대. 왜냐면 언제 맞으라고 그 시한이 통보가 안 돼. 그러니까 계속 기다리는 동안에 어떻게 되겠어? 초죽음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그런 다음에 어디로 불러내냐 하면은 교도소 옥상으로 불러내. 옥상으로. 방과 후 옥상처럼, 학교 옥상처럼 옥상으로 불러내서 옷을 빨개 벗겨. 빨개 벗기고 형틀에다 묶어. 이런 식으로 묶어. 이런 식으로 묶어가지고 어떻게 때리느냐. 가장 건장한 간수들이 3명이 등나무 이 몽둥이로 그냥 때리는 게 아니고 2, 3m 후방에서 힘껏 달렸을 때 때려버려. 그러니까 파렴치한 마약범이라든가 마이클 페이 이 녀석이 이걸 두들겨 맞고 미국에 간 것은 하지 말라는 짓을 계속했어. 나무 자동차에 벤트 칠하기, 공공기물을 파손하기. 근데 제일 무서운 범죄가 이 자식이 뭐였냐면은 교통 표지판을 거꾸로 돌려놔. 이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이 새끼 이렇게 돌려놓는다고. 그게 걸렸어. 어떡하겠어요 이거. 또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장난으로. 그러면 너 맞아봐. 그래가지고 맞아봐. 그렇게 미국에 난리를 쳤는데 4대 쳐가지고 완전히 엉덩이가 다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파렴치범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마약을 피운다거나 완전히 그냥 이건 재벌이라고 엉덩이 안 아픈 게 아니에요. 사정없이 똑같이 쳐버리니까 외국인 내국인 할 것 없이 하지 말라는 공공범죄를 저지르면 이걸로 따스럽혀요. 예, 싱가포르이 사는 길은 이것밖에 없었어요. 여기 종교 분쟁, 인종 분쟁, 마약 이것 때문에 아주 죽을 뻔했거든요. 자, 이게 선진국인가 아닌가 보세요. 이게 비가 많이 와요. 갑자기 소나기가 퍼. 또 그 열대지방 아니에요. 햇빛이 다가와. 그런데 우산을 쓰고 양산을 쓴 사람이 없어. 내가 가이드한테 물었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모든 시민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작은 마음씨가 우산과 양산을 쓰지 않더라도 길거리를 돌아다니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요 집을 지을 때 1층을 요 걸어다니는 보도만큼 안으로 지어요. 그럼 2층이 이렇게 나오죠. 나오는데 여기다 기둥을 이렇게 세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햇빛이 닿아도 비가 와도 이쪽으로 걸어가게 돼 있어요. 이걸 법으로 정한 것도 아닌데 누가 했냐 그랬더니 맨 처음에 집을 지은 사람이 이렇게 지어서 다른 사람도 다 이렇게 짓는다 이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한가? 보도까지 잡아먹어. 여기까지 잡아먹어. 잔뜩 물건을 내놓고 말이야. 이걸 보면은 작은 배려가 얼마나 국민들의 코스트 비용을 아끼느냐 이거야. 이거 쓰고 다니고 뭐 입고 다니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밑으로 지나가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불이 다 켜져 있어 또 이렇게 지나가도록. 자, 이런 작은 배려.
뉴스를 보면서 내가 절망하는 게 우리나라에 가장 잘 사는 동네에 장애인 학교를 세우겠다 그랬더니 집값 떨어진다고 데모오고 자빠졌어. 외국 지식인들이 보고 저 천민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막스 베버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인류 세계 최고의 지식인이죠. 최고의 지성인이었어요. 그 사람이 만든 단어에 천민자본주의라고 해서 파리아 캐피탈리즘. 인류 보편적 가치를 외면하고 돈밖에 모르는 인간들. 그렇죠. 장애인 학교가 들어서 뭐 애 교육에 지장이 있다나 그 말 같지도 않아서 그런 사람 어떻게 해야 되나? 방법은 태형을 치면 돼. 태형을 치면 오히려 아이 건강에 교육에 좋습니다. 더불어 살아야 된다는 이 도덕관념, 인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게. 그리고 통계적 연구에서도 집값이 전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게 밝혀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그렇게 난리를 치고 있어. 난리를. 그것도 불법도 아니에요. 합법이에요. 합법인데 그래. 그래서 어째서 2만 불에서 3만 불로 못 갈까? 이 문화가 선진화되지 않고서는 그렇게 가기 힘들어요. 그걸 사회발전이라고 합니다. 경제발전은 사회발전과 항상 같이 가야 되는데 사회발전이 경제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면 경제가 밑으로 가버려요. 경제발전이 애터미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건 경제발전이에요. 갑자기 스타마스타가 돼가지고 연봉이 1억이 됐어. 근데 의식 수준은 아직도 1억이 안 됐어. 의식 수준이 1억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걸 사회발전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갑자기 돈이 벌려서 벤츠를 샀는데 교통규칙은 안 지킨다. 요 얘기예요. 애터미는요 직급 상승이 빠르기 때문에 경제발전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되는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됩니다. 포기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는데 돈은 그렇게 되고 직급은 높아졌는데 아직도 수준이 세일즈 마스터 수준이야. 그러면 어째요? 그 조직, 그 기업, 그 나라는 그 수준에 멈춰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세계 역사가 그렇게 보여줘요. 2만 불에서 3만 불로 못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거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자, 정야. 요것은 공자가 천하유랑을 돌아오고 노나라에 왔을 때 개강자라는 이 실권자가 정치를 어떻게 하면 잘합니까? 이 대답이에요. 정치라는 것은 바르지 않은 것을 바르게 만드는 것이다. 왜 이게 리더에게 중요하냐면요. 계속 신규 파트너가 들어오니까 그 사람은 애터미 문화나 애터미의 수준에 대해서 잘 몰라.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짓을 해. 그게 뭐예요? 돈만 쫓는단 말이야. 그걸 바르게 만들어줄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리더에게 있다. 그런 말이에요. 자솔이정. 이건 장수 숫자인데 딸을 솔자. 솔선수범의 솔자입니다. 자솔이정. 그대가 솔선수범해서 바르게 한다면 숙감부정. 누구 숙자입니다? 누구 숫자? 감히 감정. 누가 감히 올바르게 하지 않겠는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폰서 잘못한다, 파트너 잘못한다 그러지 마시라 이거예요. 내 자신이 리더예요. 리더 스스로 바르게 하면 누가 감히 바르지 않게 하겠는가? 이게 바로 싱가포르를 보고 느낀 겁니다. 이광류 수상이 스스로 바르게 하니까 누가 감히 바르지 않게 하겠는가? 그래서 아무것도 없던 나라, 모래까지도 수입해야 하던 나라가 국민소득 9만 불로 뛰어오른 겁니다. 9만 불로. 그럼 우리라고 그렇게 못하겠어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국가 전체가 못하면 애터미 회원이라도 그렇게 하면 5천만 원 벌 수 있겠죠. 5만 불. 월 5만 불이야. 월 5만 불. 연 60만 불. 예, 3년 후 5년 후에 모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